자, 단어의 의미와 의미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단어의 종류가 품사, 단어의 짜임 봤고요. 단어의 의미와 의미 관계를 볼 건데 단어란 뭐였지? 아니 말을 아니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최소 단위고 네. 단 쉽게 분리되는 조사도 단어로 인정을 한다고 했었어요. 네. 자, 우선 의미의 종류를 본다면 기본적으로 단어는 여러 의미, 여러 상황에서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자, 그 중에 중심적 의미라고 한다면 단어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사전에 나오는 1번 뜻 있지. 그치? 그거를 중심적 의미. 그리고 이런 중심적 의미가 확장돼서 쓰이는 게 무슨 의미? 주변적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중심적 의미와 그 중심적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는 무슨 의미? 주변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손이라는 말을 찾아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1번 뜻이 뭐야? 그 손목 위에 달린 신체의 부분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근데 그거 외에 노동력이라든지, 그치? 어떤 뭔가 보살핌이라든지 요런 건 우리 중심적 의미 손에서 확장된 거니까 주변적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아래 볼게요. 손이란 단어는 중심적 의미는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이지만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을 의미해.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 주변적 의미. 이 경우에 손은 여러 의미를 지니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된대? 다의어가 된대요. 그리고 다의어의 특징은 하나의 표제어로 실려 있다는 건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됐니? 여기서 슬래시 끊어줄게. 근데 이런 다의어는 단순히 말소리만 갖고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를 구별해야 돼요. 얘는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야. 그러니까 하나의 표제어가 아니라 각각 다른 표제어로 실려 있다는 거죠. 됐나요? 지금 다의어와 동음 이의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다시 봐봐.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가지는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다의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봐봐. 중심적 의미는 기본적이고 핵심이고 주변은 중심적 의미가 확장됐으니까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의 의미 간에 뭐가 있어? 유사성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하나의 표제어로 실리게 되는 거지. 됐니? 자, 요거랑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다? 동음, 이, 의, 어야. 그럼 동음, 이의, 어는 소리는 같은데 의미가 다르지. 그치? 근데 얘의 특징은 의미 간 유사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표제어를 가지고요. 어깨번호로 구분이 됩니다. 이 표제어 옆에 1, 2, 끝이 이런 식으로 어깨번호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 다시 얘기했어. 다의어 사전에 여러 의미를 지닌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표제어로 실려 있다면 동음이의어는 말소리는 같은데 의미가 달라. 그럼 여기서 의미가 다르다는 건 유사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표제어로 실려 있다. 됐니? 그럼 여기 봐. 요게 뭐야? 손 요게 표제어지? 그 옆에 있는 1, 2 요게 뭐야? 어깨번호가 된다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넘깁니다. 자, 볼게요.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는 건 뭐였어? 다의어였지. 자, 목욕탕의 욕조에 더운 김이 난다 라고 했어. 자, 옆에 사전이 있어요. 김. 액체가 열을 받아 기체로 변한다. 근데 우리 이 1번 뜻이 뭐였지? 의미가 되는 거지. 그치? 1번 이하에 있는 2도 있을 수 있고 뭐 6까지도 있을 수 있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 요게 무슨 의미? 주변적 의미. 그래서 더운 김이 나다라는 건 중심적 의미로 쓰인 거지. 이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예문하고 이 뜻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사전을 참고자료처럼 줄 거고, 맞니? 각 예문에 대한 뜻을 사전과 연결시키는 거. 됐니? 그러니까 김1은 뭐가 돼? 다의어야. 근데 여기 봐. 서로 다른 표제어로 구분이 된 김1, 2, 4 등은 뭐가 되는 거지? 너무 좋아. 동음 이의어가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문에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더운 김이 나다의 뜻이 액체가 열을 받아서 기체로 변한 거. 그치? 안경 아래 김이 끼다라는 건 아주 작은 물방울의 집합체. 그 다음에 농부가 김을 매다 논밭에 난 잔풀. 그치? 뭐뭐 한 김에 당장 합시다. 기회나 계기. 이런 식으로 뜻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역시 또 사전에 다리가 나와 있는 거야. 맞니? 그럼 봐봐. 다리 1도 뜻이 2개 이상이지. 그럼 다리 1도 다의어. 다리 2도 뜻이 2개 이상이지. 그럼 다리 2도 다의어. 이때 1번 뜻이 무슨 의미? 중심적 의미. 그치? 1번 이하가 2번 이하가 주변적 의미. 다리 2도 1번이 중심적 의미. 그치? 그 이하가 주변적 의미. 그리고 다리 1과 다리 2는 뭐가 되는 거야? 너무 좋아. 그럼 다리 1과 2 사이에는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거지. 그쵸? 그래서 뭐가 나와 있다? 예시. 역시 요 예시가 뭐랑 연결되는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요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잖아? 그럼 예문은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예문 거의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손이라든지 다리라든지 김이라든지 혹은 문제 풀면서 나오면 사전 찾아보고 거기 나온 예문을 좀 연결해서 읽도록 하세요. 오케이. 안 어렵지? 그치? 맞니? 의미 종류에 따라 다의어와 동음 이의어로 나눴고,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엔 뭐에 따라? 의미, 관계는 3가지야. 뭐가 있어? 유의, 반의, 상하야. 먼저 유의 관계란
말소리는 달라. 이게 다이어와의 차이야. 다이어는 소리 자체 똑같잖아. 하나의 단어니까. 그치? 유의 관계는 말소리는 다르지만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뭐라고 해? 유의어라고 해. 근데 유의어는 1대1 대응이라기보다는 2개 이상의 단어가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 됐니? 오케이. 자, 근데 유의라는 게 동일하다는 것과 같은 거야? 아니지. 동일하진 않아. 그렇다 보니 의미가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으니까 어느 경우에나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 이렇게 신경과 사고 앞에 있는 별표는 안 된다는 표시지. 비문이라는 표시죠. 됐나요? 예. 됐나요? 그래서 옆에 유의관계 정리해놨어. 우리 저번 시간에 하던 거에 비하면 하나도 안 어렵지? 네. 오케이. 응. 됐니? 예. 그 다음 넘겨서 이번엔 무수 관계? 반의 관계. 근데 얘는 뭐냐? 짝을 이루어 대립합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지. 그치? 그리고 이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를 뭐라고 하고? 반의어라고 해. 근데 이제 반의어의 포인트는 뭐냐면 공통적 요소 중에 하나만 달라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우리 남자와 여자의 유전적 차이를 보더라도 모든 유전자가 같은데 마지막만 XXXY 하나만 다르지. 그치? 오빠의 반의어가 할머니가 될 수 있니? 그럼 이건 성별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잖아. 하나만 달라야 되는데. 이해되죠? 그쵸? 그래서 반의어 쌍은 다른 의미 요소는 모두 같으면서 하나만 대립해야 된다는 거야. 됐니? 근데 봐봐. 한 단어 내에 여러 개의 단어가 대립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게 뭐냐? 다의어의 경우. 그럼 다의어는 뜻이 여러 개잖아. 그럼 각각의 뜻에 대립하는 반의어가 다른 거야. 이해됩니까? 그치? 그래서 옷을 벗다의 경우에는 입다. 근데 안경을 벗다의 경우에는 쓰다. 양말을 벗다의 경우에는 신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치?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에 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지. 그쵸?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반의 관계도 좀 더 어려우면 뭐 방향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긴 해. 그치? 정도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엔 상하관계. 상하는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포함되는 거야. 그치? 이때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 포함되는 단어를 하의어라고 합니다. 그치? 근데 연예인의 경우 직업의 하의어지만 배우에는 상의어잖아. 그러니까 상의어, 하의어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거. 어떤 단어와 비교됐는지에 따른 거. 그리고 상의어일수록 포괄적이고 하의어일수록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상하 관계에 대한 정리도 나와 있죠. 됐나요? 예.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오케이. 자, 그럼 볼게. 기쁨의 유의어, 반의어, 상의어를 살펴보자라는 거. 오케이? 넘겨서. 자, 언어는 변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새로운 말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등장한 단어를 뭐라고 해? 새말이라고 해. 그럼 이 새말도 다양한 방식으로 뭐해?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럼 새말이 만들어지는 방식 첫 번째 뭐야?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뭐해? 줄여. 예시를 잘 봐야 돼. 아점짬짜면이야. 됐니? 됐니? 이렇게 말을 줄여서 여러 단어를 한 단어로 뭐 한다? 줄여서 만든다. 그치? 이 경향은 뭐랑 관련되어 있다? 새말이 쓰이는 매체 특성과 관련이 있다. 그 매체 특성이 뭔데?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매체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 그럼 거기에 의사소통은 빠르고 이미지와 함께 짧은 글로 전달하다 보니 말을 짧게 줄인 새말이 필요한 거야. 그치? 그럼 이게 뭐야? 준말이야. 줄여. 이거 외에도 봐봐. 이미 있는 단어를 뭐하거나 합성하거나 파생하는 방식으로 새말을 만들기도 해. 예를 들어 빨래방은 빨래와 방을 뭐 한 거야? 합성. 그치? 캠핑족은 캠핑과 족을 뭐 한 거? 파생한 거. 됐니? 합성어, 파생어. 한편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외국말을 그대로 빌려 쓰는 차용어, 뭐 컴퓨터, 메타버스, 바리스타 이런 거 각각의 예를 잘 연결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따라 형성되기도 하고 또 필요가 없어지면 뭐 하기도 해? 사라지기도 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새말 형성 방법, 준말, 합성과 파생, 외국말 그대로 차용에 대한 예시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다음은 새말의 구조를 본 거야. 요거 별표. 자, 두뇌 파야. 그러면 두뇌와 접사 파니까 얘는 뭐 한 거야? 파생이야. 반모드는 반말 모드니까 얘는 뭐야? 준말이야. 내시피도 준말. 근데 뭐 합성이라고도 합성해서 줄인 거지. 그치? 네. 소확행, 준말, 핵인싸, 준말. 됐니? 오케이. 그러면 넘겨서 학습활동 볼게요. 이 학습활동은 형태소부터 같이 있는 거거든.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탐구활동 중요합니다. 79페이지. 자, 형태소 및 단어의 짜임을 정리해보자. 자, 형태소가 뭐지? 그 자리 표시. 아이, 단어. 자립하여 쓰이는 최소 단위지만 조사 포함한다는 거 쉽게 분리되니까. 형태소는 뜻을 가진 최소 단위였는데 이때 뜻은 문법적 의미를 포함하는 거. 그래서 자립성에 따라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적 의미 유무에 따라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됐니? 예. 그 다음에 단어의 짜임과 관련해서 단어를 구성하는 어근과 접사가 있고 그 어근과 접사의 결합에 따라 하나의 어근이면 단일어, 두 개 이상의 어근 접사면 복합어, 복합어 중에서도 어근끼리 만난 합성어, 어근의 접사가 붙은 파생어. 이런 게 있었지. 예. 그치? 그래서 단어와 형태소 및 단어의 짜임을 정리해보지. 그래서 기억이라는 문장을 뭐로 분석? 형태소로 분석했어. 우리 자 형태소 분석 팁이 있었지. 그치? 1번. 어절을 분리한다. 그럼 이 어절은 뭐를 다음 단원에 할 문장 성분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어절에서 뭐를 분리한다? 조사를 분리하면 그거가 뭐가 돼? 단어가 돼. 그러니까 우리 품사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치? 3번 그 안에서 어간, 어미, 어근, 접사까지 구분을 하면 그게 뭐야? 형태소. 용언의 경우는 늘리고 어간, 어미 먼저. 늘리기. 그 다음 어간, 어미, 구분. 어간 안에서 어근, 접사 등 판단. 오케이. 예. 그럼 볼게. 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기본적으로 단어를 다 뭐 해준 거야? 나눈 거야. 그치? 그럼 봐봐. 단어를 나눴다는 건 뭐를 알 수 있어? 품사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품사를 본다면 나는 대명사. 그치? 은는 도만 부터까지 마저조차 요는 이야기 명사. 를 목적 격조사. 좋아하다는 지금 좋아한다 현재 선어말 니은이 붙을 수 있으니까 동사. 그러니까 단어가 5개니까 품사도 5개인 거야. 맞니? 그럼 얘를 뭐로? 형태소로 구분을 해야 되잖아. 맞니? 자, 형태소로 분석을 해볼게요. 나는 이야기를 좋아하와 다를 먼저 나눌 수 있지. 아, 붙임표까지 해야 되니까. 하, 니은, 다지. 예. 그러면 어간이 어디까지야? 좋아, 하까지고 현재 선어말 니은에다가 종결어미 다지. 어간을 보니까 좋다와 하다가 들어가 있네. 그치? 예.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뭐가 있고 어미가 있고. 됐니? 그럼 지금 형태소 몇 개? 2, 4, 6, 8 몇 개? 9개. 그럼 자립이 2개면 의존이 7개. 실질이 4개면 의존이 아니 형식이 5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었죠? 예.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 글에 쓰인 복합어, 합성어로 분류해보자 라고 얘기했네. 자, 손님이라고 했어. 이때 님이 높임을 드러내는 접사고, 손의 세 번째 의미가, 세 번째 표제어가 손님, 객을 뜻하는 거였어. 그치? 전개, 되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되다가 뭐였지? 우리 피동파생 전미사였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됐니? 그럼 얘는 파생어. 따라다니다지. 그럼 이건 따르아 다니 던이 되는 거잖아. 네. 따르다와 다니다가 결합한 거지. 합성어지. 근데 그 사이에 연결 어미가 있으니까 얘는 통사야 비통사야? 통사적 합성어가 된다는 거지. 그럼 손님이나 전개들은 통사나 비통사야? 통사야 비통사야? 손님이 전개되요. 손님이랑 네. 전개들은 통사야 비통사야? 통사. 못 나눠. 통사 비통사는 합성어만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함정에 걸리면 안 돼. 파생어잖아. 파생어는 통사 비통사 안 나눈다고. 합성어만 나눈다고. 이해돼요? 예. 오케이. 여기서 대가 피동 파생 전미사. 오케이. 됐니? 네. 응. 자, 그러면 위로 와서 뭐 좀 더 볼 수 있는 거 있나? 자, 상상한다 한번 볼게. 그치? 얘는 합성어야, 파생어야? 봐봐. 상상하와 요렇게 형태소를 나눴지. 네. 근데 우리 어간만 보면 된다 그랬지. 그치? 어간에서 보면 상상이라는 명사에 얘를 동사로 만드는 동사 파생 접사니까 상상하다는 무슨 어야? 파생어야. 네. 어간 어미. 그쵸? 자, 봐봐. 여기. 여기 지금 기가 나왔거든. 그치? 우리 미음, 기는 둘 중 하나였지. 명사 파생 접사거나 명사로 분장해주는 어미였지. 그치? 여기서 기는 뭐로 쓰였지? 아니라는 부사의 수식을 받지. 네. 부사의 수식을 받는 건 용언이야, 명사야? 용언이지. 그치? 네. 그러니까 품사가 바뀌지 않은 명사형 전성 어미지. 이해돼요? 요거 구분하는 문제 나온다고 했었지? 예. 됐나요? 예. 오케이?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현대 수필이래. 그치? 여기 지금 경수필은 뭐냐면 가벼울 경을 써서 개인의 초점을 맞춘 거야. 어떤 사회적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 체험이고, 신변 잡기적이라는 건 소재가 다양하다. 이게 수필의 특성이죠. 그치? 격언이라는 건 그 유명한 말,
얘기를 하는 거고 예시와 열거를 통해서 이야기의 즐거움을 얘기했다. 정도. 넘겨서 80페이지. 합성어와 파생어의 형성 과정을 볼 텐데 봐봐. 기본적으로 단어를 두 부분으로 나눠야 돼. 우리 이게 뭐지?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는 거지? 예. 그치? 그리고 나서 그에 따라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보는 거지. 그치?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 아래. 직접 구성 성분. 단어를 두 조각으로 쪼개.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올라볼게. 줄넘기야, 줄넘기. 자, 그럼 줄넘기와 해돋이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한 거야. 우선 형태소를 보면요. 줄넘기는 줄은 어근이죠. 넘다의 넘, 얘도 어근이죠. 거기에 기라는 명사 파생 접사로 구분이 돼 있어. 그치? 근데 이거를 줄과 넘기로 본 거냐 아니면 줄 넘을 기로 볼 거냐의 차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마 사전을 찾아본다면 줄과 어떻게 나눠져 있어? 넘기와 나눠져 있어. 됐니? 예. 그치? 그러면 만약에 직접 구성을 줄과 넘기로 본다면 어근이니까 뭐로 보는 거야? 합성어로 보는 거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직접 구성을 줄넘과 기로 보면 뭐로 보는 거야? 파생어로 보는 거겠지. 그치? 해돋이 볼게. 해라는 어근에 돋다라는 어근에 명사 파생 접사가 붙었어. 그것도 해와 돋이라는 뭐로 볼 수 있고 합성어로 볼 수도 있고 해돋다에 이 접사가 결합한 뭐로 파생어로 볼 수도 있잖아. 그치? 자, 이때 줄넘기는 뭐라 그랬어? 줄과 넘기로 이루어진 뭐다? 합성어이고요. 예. 해돋이 역시도 해와 도지로 구성된 뭐다? 합성어다. 그치? 예. 사전에선 이렇게 나왔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넘기와 도지가 단어로 존재하는 것 좀 보기 어렵지 않나?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해돋과 이 줄넘과 기로 봤을 때는 그치? 해돋이랑 줄넘 자체를 접사랑 연결하는 게 좀 어색하다라는 두 의견이 모두 있을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넘기와 도지가 그치? 줄넘, 해돋보다는 독립성이 더 뭐한 거야? 높아. 우리 독립성이 있는 걸 단어로 봤잖아. 그쵸? 그래서 넘기는 고무줄 넘기, 그물 넘기의 복합어. 그럼 고무줄 넘기, 그물 넘기도 어떻게 나눠? 이렇게 나눈다는 거지. 예. 그럼 고무줄 넘기, 그물 넘기도 뭐야? 합성어지. 그치? 복합어에서도 볼 수 있어. 다른 복합어에서도 볼 수 있어. 근데 줄넘은 다른 거에서 찾아볼 수 없지. 그치? 됐니? 그러니까 넘기와 도지는 다른 형태의 복합어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합성어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사전에서는 합성어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따지기가 애매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가설 2에 대해서는 넘기, 도지 등의 단어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까지 직접 구성 요소의 한 부분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그냥 줄을 넘다, 해가 돋다 라고 구에도 접사가 결합할 수 있다는 걸 보는 게 좀 덜 부담스럽다. 이게 요거 가설 2랑 연결되는 거죠. 됐니? 예를 들어 젖먹이, 잿더리, 바람막이, 구두닦기, 신문파리, 감옥살이. 그럼 봐봐. 젖먹이, 잿더리, 바람막이, 구두닦기, 신문파리, 감옥살이야. 그럼 여기서 이는 다 뭐다? 접사다. 그럼 얘들은 뭐다? 파생어다. 오케이? 응. 이런 게 많으니까 파생어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야. 됐나요? 근데 사전에서 근데 이상하다. 요거 있잖아. 요거 다시 해볼게. 왜냐면 젖먹이는 젖먹과 이로 나누는 거 맞아. 그치? 젖먹과 이로 나누는 거 맞아. 근데 잿더리 같은 경우에는 재와 떨이로 구성이 된단 말이지. 사전을 찾았을 때. 바람막이 역시 바람과 막이로 나누고, 구두닦기 역시 구두와 닦기로 나누고, 신문파리 역시 신문과 파리로 나누고, 감옥살이 역시 감옥과 사리로 나누는데, 오케이? 요거 선생님 사전 찾아본 거니까 잘 봐줘. 그치? 자, 구두닦기, 감옥살이 이렇게 나눴었지? 그치? 그 다음 책꽂이는 책꽂이, 고기잡이, 이쑤시개 이렇게 있어요. 됐니? 요게 지금 사전 기준으로 본 거야. 사전 기준. 이해되니? 이해되니? 다시 볼게. 여기 잘 볼게. 봐봐. 교과서에 나온 거니까 봅니다. 줄넘기를 보면 줄이라는 어근에 어근에 기 접사 붙었지? 그치? 근데 직접 구성 성분을 뭐로 나눌 수 있어? 줄과 넘기로 나눌 수 있으니까 요렇게가 가로로 묶이는 거지. 이렇게 가로로 묶이는 형태로도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해도지를 봤을 때 얘도 해와 도지로 나눌 수 있어. 선생님 사전을 찾았을 때 그래. 그럼 해라는 어근에 돋다라는 어근 플러스 이라는 접사. 그럼 직접 구성 성분에 따라 요거를 가로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지. 됐나요?
됐나요? 그 다음 고무줄 넘기. 그럼 이거 역시 어떻게 나눌 수 있어? 고무줄 넘기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봐봐. 고무라는 어근에 줄이라는 어근이 있고 넘다라는 어근이 있고 기라는 뭐가 있어? 접사가 있지. 근데 고무줄 넘기니까 고무 줄이 묶이고 넘기가 묶이는 거지. 됐니? 예. 그럼 줄넘기 합성어지? 요렇게 합성어지? 됐니? 됐니? 그 다음에 그물 넘기. 는 그물 그냥 어라고 할게. 어근이니까. 그치? 넘다라는 어근에 기라는 접사. 근데 그물 넘기니까 넘기가 이렇게 묶이지. 그럼 얘는 합성어. 됐나요? 됐나요? 그 다음에 나온 거 뭐가 있지? 젖먹이. 그치? 이거는 젖먹이로 나눌 수 있고 어근, 접사니까 파생어네. 보면 어근, 접사. 그치? 그럼 어떻게 나눠? 요렇게 묶이는 거지. 어근 플러스 접사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재떨이.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 보는 거야. 그럼 얘는 재와 떨이. 그럼 어근 합성어고 재라는 어근에 떨이라는 어근에 이라는 접사가 와서 요렇게 그쵸? 구분하는 거고 바람막이 어떻게 나눠? 바람과 막이 합성어 바람이라는 어근 막다 어근 이라는 접사. 그래서 막 이가 묶이고 그치? 구두 닦기 어근 합성어 구두 어근 닦다 어근 이 접사. 그래서 이가 이렇게 묶이죠. 네. 신문 8, 2 그치? 그래서 신문과 8, 2로 나누고 검정색 신문이라는 어근에 요 8, 2가 조금 애매한데 그치? 얘는 어근 맞아. 근데 요 2가 사람을 나타낼 때 접사일 수도 있고 어근일 수도 있었지. 근데 우리가 어간 바로 뒤에 붙으면 접사로 보기로 했었잖아. 그치? 잠깐만. 요거 관련된 게 여기 예시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학교에서 확인해. 그치? 학교에서 확인해. 뭔지. 접사인지 어근인지 판단. 그치? 오케이? 어쨌든 8, 2가 묶이는 거. 됐니?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볼게. 자, 구두, 기, 책, 꼬지, 고기, 잡이, 이, 쑤시개, 감옥, 살, 이. 됐니? 그러면 구두 닦기 여기 아래에서 보면은 얘가 닦다라는 어근에 여기서 이는 접사야. 오케이? 책 꼬지 꽂다라는 어근에 이라는 접사. 그치? 고기잡이 잡다라는 어근에 이라는 접사. 그치? 쑤시개 쑤시다라는 어근에 개라는 접사. 그치? 감옥살이 살다라는 어근에 이라는 뭐? 접사. 됐니? 네. 됐니? 얘만 좀 확인해줘. 신문 8, 2에서 2가 접사인지 어근인지. 됐나요? 오케이. 글씨가 자, 넘겨서 81페이지. 자, 의미관계 볼게요. 자, 유사한 거 무슨 관계? 유의관계. 그치? 이 유의관계는 뭐야? 여러 개의 짝을 이룰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찬란하다, 눈부시다, 영롱하다, 아름답다. 근데 이게 동일한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됐니? 오케이? 보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넘겨서 82페이지. 자, 이번에는 뭐야? 세말의 형성. 어떻게 만들 수 있었지? 1번 줄여, 2번 의미 있는 단어를 합성이나 파생, 세 번째 외래어 그대로 차용해. 됐니? 남사친과 뭐가 있어? 혼, 밥이야. 그럼 이거 다 뭐지? 준말. 그치? 그럼 얼주가와 치존도 뭐야? 그치? 오케이. 다음 단어들의 구조 볼게요. 봐봐. 보슬, 비, 어근어근 합성어지. 근데 얘 비자립적 어근이잖아. 통사야, 비통사야? 비통사. 단, 내는 달다의 니은이라는 어미가 붙었잖아. 통사. 눈물, 명사, 명사, 통사. 안개꽃, 뭐지? 명사, 명사, 통사. 됐니? 그럼 1과 2를 참고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라. 그치? 뭐 준말일 수도 있고 합성일 수도 있고 파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됐나요? 넘겨서 세말의 가치 및 형성. 자, 세말 형성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무슨 측면도 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요즘 쓰던 말을 잘 모르는 논란이 됐다. 그치? 그 문해력 수준이 적은 게 세말과 준말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이들을 쓰는 세말을 어른들한테 물어봤는데 세말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어. 그치?
그 다음 외국어 같다. 그치? 뭐 여러 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자, 봐봐. 세 말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워. 장점, 우리말의 다양성, 언어생활 풍요롭고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어. 근데 이건 장점이야. 근데 단점은 표준어를 저해하고 문해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치? 의사소통의 단절을 뭐 하기도 한다? 유발하기도 한다. 요게 장점, 요게 단점. 네. 됐나요? 그래서 넘기면 요 단원에서 한 거를 뭐 한 거야?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치? 그리고 여기부터는 지도서입니다. 오케이? 예.